또 기침은 멈추지가 않네요. 예.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음, 자, 그래요. 네. 저희가 예측은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지금 현재의 상황을 좀 분석을 하려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죠. 예.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게 오신 분들도 환영하고요. 자,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반교수입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미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메트리 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소통, 교육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해 주시고요. This channel is by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토요 정모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자, 어여들 오시고요. 자, 토요일마다 좀 장기적인 얘기를 드리죠. 예, 평일에는 단기적인, 그날그날 소식 전해드리느라 좀 바쁘고. 자, 토요일날 좀 장기적인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2주 전에 이미 이제 산타랠리가 올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토요일날. 뭐, 지난주에도 이제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자,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이번 주에 잘 지나왔습니다. 그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잘 지나왔고요. 자, 앞으로 이제 12월도 한 3주 정도 남았고, 이제 1월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오늘은 이제 버블이 형성이 되냐, 아니면은 이제 버블의 끝단계냐, 시작이냐, 자,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려면은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해야겠죠. 자, 일단 2024년입니다. 민첩하게 잘 행동을 해야 되겠죠. 네, 2025년에도 약간 민첩하게 행동해야 될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열매 딸 때 잘 따고 떨어지면 또 줍줍하고, 그렇게 잘 하면 좋을 것, 자, 같습니다. 자, 2024년, 자, 일단은, 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자, 일단 이번 주에도 또 올랐습니다. 자, S&P 500이 0.75%가 더 올랐습니다. 자, S&P 500 올랐죠? 0.75%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고점까지 올라왔어요. 자, 57번째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 57번째 기록을 갱신하면서 최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한 3주 전이었나요? 한 2주 전에도 말씀드렸고, 한 6천에서 6,100 정도 하면은 좀 과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진짜 6,099까지 찍었습니다, 이번 주에. 자, 6,099까지 찍고, 조금 줄어들었는데, S&P 500은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다우는 오히려 빠졌거든요. 이번 주에 0.25% 빠졌고, 러셀 2000도 사실은 빠졌습니다. 0.60% 정도 빠졌죠.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난주하고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라기보다는 올해 들어서 가장 잘 오른 그런 주식들이 뭐 인공지능 주식이라든지 다이어트 제약주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다시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2.57% 정도 지금 올라왔죠. 그래서 나스닥 위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 분들이 기분이 더 좋으신 이유가 아마 나스닥에 투자를 많이 빅테크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나스닥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침이 자꾸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다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죠? 빅테크 위주로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12% 올랐죠? 메타 8%, 자, 아마존도 9%, 자, 마이크로소프트 4.75%, 애플 2.32%, 엔비디아 3%, 자, 구글 3.42%, 브로드컴 10%, 세일스포스 9.70% 올랐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잘했던 일라이릴리가 4% 또 올랐죠? 월마트하고 코스코도 3%, 2% 올랐습니다. 자, 특정 주식만, 잘 올랐어요. 특정 분야만 잘 올랐고, 나머지 주식들 다 빨간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흐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올라간 이유는 이제 테크 랠리가 있었던 거죠. 자, 이번 주에 지수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S&P 500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희비가 엇갈렸어요. 다 좋을 수만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일스포스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화요일날, 자, 주식시장이, 테크주 위주로 더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자,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자, 올해 들어서 다 잘하긴 잘했습니다. 그래서 S&P 500이 28% 올랐고요. 자, 나스닥이 34% 올랐죠.
예, 다우가 18% 정도 올랐고, 자, 러셀 2000이 19.68% 정도 지금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스닥이 34% 올랐죠. 그다음 많이 올랐습니다. 자, 기술주가 이번 주에 더 올라가면서 자, 올해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제일 잘한 건 테크주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다음에 자, 올해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 가장 최고의 해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 가지고 지금 역대급이죠. 2019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2013년 정도, 그다음에 2003년 정도 가장 올라왔을 때만큼 올해가 너무 좋았습니다. 작년 올해 합치면은 거의 50%가 넘어서 지금 수익률을 내고 있죠. 자, 2022년에 빠진 거는 작년에 2023년에 다 회복을 했고 올해는 수익을 이제 많이 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 주민분들도 한 95% 이상의 수익을 잘 내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조사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자, 주식시장 뭐 테크주도 잘 좋았지만 암호화폐도 좋았죠. 그래서 자, 암호화폐가 10만 불까지 결국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테크주, 자, 암호화폐 이런 것도 잘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올라간 게 자, 어제 폭발들을 많이 했는데 모스트 쇼리드 스탁이죠. 골드만삭스에 따르면은 가장 공매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주식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만큼 공매도들이 항복을 하고 이제 주식시장이 쇼커버가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막 30%에서 50%까지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흐름 자체가 약간은 이제 한쪽으로 치우쳤다. 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한 반은 오르고 반은 떨어지고 약간 그런 모습이었어요. 6,000개 중에 3,000개가 올라가고 3,000개가 떨어지고 희비가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뭘 샀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죠. 자, 그래서 베어리스 베플랍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공매도를 친 사람들보다 지금 콜옵션이죠. 자, 상승에 베팅한 사람들이 이만큼이나 더 올라왔습니다. 이제 콜옵션 보시면 알겠지만은 콜옵션 비율이 역대급입니다. 프로옵션보다도 더 높은 그런 상황이죠. 가장 높은 상황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약간 애니멀 스피릿이라 그랬죠. 만약 동물적 충동에 의해서 자, 올라온다. 뭐 텀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게 좀 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결국은 경고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채권왕이죠. 빌그로스. 자, 옛날 채권왕도 있고 요즘 채권왕도 있는데 자, 아무튼 채권왕 빌그로스가 지금 경고의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지금 모멘텀 매니아, 모멘텀 투자가들이 지금 월스트리트를 확 지금 수입하고 있다.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스페큘레이티브 스탁이죠. 그래서 수익이 안 나는 기업들, 밈주식들 같은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면서 이제 곰들이 다 항복을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의심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켓에 약간의 프로스죠. 버블은 아니고 프로스, 카푸치노 거품 같은 게 지금 여기저기 지금 만재해 있다. 자, 그렇게 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달러로 갔고 민주식이 완전 폭발을 했고 아무 이유 없이 자,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빌그로스가 자, 옛날 상황을 봤을 때 약간의 버블이 형성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로저스라는 사람의 또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자, 그때 모멘텀 투자가들의 약간 그런 전략이 생각이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허드 웨이브,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막 움직이는 여기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이 전략, 모멘텀 전략이라는 게 막 올라가면 같이 막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면 같이 내려오고 막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지금 걱정을 하는 게, 이 파티가 곧 끝날 것 같다. 자, 이런 얘기에 경고의 목소리를, 자,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경고의 목소리는 들을만 하죠. 그래서 위험에 대비를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윌 로저스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Don't gamble. 자, 도박하지 마라. 도박은 대부분 추측성입니다. 예측을 하고 도박을 하는데 일단 예측하는 순간 도박이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Don't gamble. 도박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세이빙을 다 모아가지고 일단은 좋은 주식을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일단은 안전마진이 있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자 놓고 그리고 올라가면은 셀리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지 않으면은 더 안 사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때 사가지고 자 올라가면 또 팔고 그런 얘기가 본인이 생각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죠. 제가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크 하트넷도 나와서 약간의 경고의 목소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주식의 파워풀 랠리 지금 아주 강력한 이 랠리가 크립토 커런시와 함께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자산을 약간 프로티하게 약간 거품이 낀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S&P 500의 P/E 레이시오도 포드 P/E 레이시오도 22 이상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PB 레이시오도 어제 계산을 해놨죠. 5.3배까지 올라갔다 그랬는데 닷컴 버블 때가 5.5배였습니다. 자산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자산이 뭐 100만 불밖에 없는데 주가는 500만 불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약간 거품이 꼈다 이렇게 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닷컴 버블 때만큼 PB 레이시오입니다. PE가 아니라 자산 대비죠. 자, PE는 어닝인데 이제 PE 레이시오도 22를 넘어가면서 포워드 PE 레이시오죠. 5년 평균 19보다 높은 그런 상황이고 PB 레이시오도 거의 자 역대급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골드만삭스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 we feel tail hedges will continue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portfolio management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일 헤지죠. 그래서 헤지가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지금 포트폴리오를 자 매니지하는데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 확실하게 자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어떤 미국의 정책이 계속될지를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도 좀 올라갈 위험도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이제 주식을 팔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죠. 너무 오래 수익을 많이 내가지고 지금 수익 실현을 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자 내년까지 좀 기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면 1년 이상 들고 있다가 팔아야지 이제 장기 롱텀 캐피탈 게인 텍스를 내서 좀 적게 내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 샀으면 내년 1분기 아니면 올해 수익 낸 건 내년 한 1월쯤에 팔아야지. 자 그래야지 내후년에 이제 세금을 내서 시간도 벌고 내년에 손해 보면은 또 이제 자 뭐 조금 줄여서 세금을 낼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자 일단 단기적으로는 계속 다 좋다. 이런 얘기를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기관들이 다 목표 주가를 올렸죠. 근데 올해 목표 주가는 한 6,100 정도였습니다. 뭐 최근에 JP모건이 입장을 바꿔서 4,500에서 6,300으로 바꾸긴 했지만은 신빙성이 별로 떨어지죠. 갑자기 확 바꿔가지고 자 일단 내년도는 6,500, 6,600, 자 6,500 뭐 7,000도 얘기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6,666 내놨죠. HSBC도 6,700으로 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내년도 내년 말까지죠. 자, 이 정도로 올려놨는데 일단은 내년 전반기에 좀 쉬었다가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자, 여러 가지 일단은 과열되면은 좀 뺐다, 과열되면 좀 뺐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뭐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올라가진 않겠죠. 어딘가에서 한번 뺐다가 이렇게 자,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자 일단 기관들은 올해 다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기관들이 내놓은 목표 주가 가장 높았던 게 5,400이고 사실은 골드만삭스도 5,100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예상보다 좀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올라갈지 몰랐겠죠. 지금 6,100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생각한 5,100보다 6,100이기 때문에 한 20% 정도 더 올라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 정도 조금 더 버블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결국 트럼프 당선된 이후로 이렇게 더 올라온 건데 2024년 이래로 2024년에만 57번이나 자 기록을 갱신하면서 올라왔고요. 2021년, 2017년 이래로 가장 많이 최고 기록을 갱신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 그러면은 이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올라온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5,000, 뭐 700, 800 뭐 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합리적이에요. 왜냐면 자 S&P 500의 주당 순이익에다가 멀티플을 곱하면
그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3분기까지 수익이 잘 났기 때문에 괜찮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올라온 게 있습니다. 자, 올해 이렇게 기관들이 올 초에 목표 주가를 낮게 잡았던 이유는 올해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금리를 너무 높이 올린 상황에서 실질금리가 2%가 넘어가다 보니까, 자, 지금 3번 정도 다시 내렸죠. 5.25까지 올렸다가 지금 3번 정도 내렸는데 여전히 실질금리가 높긴 합니다. 자, 그래서 침체가 올 거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들 목표 주가를 안 내놨는데 지금 바뀌었죠. 예, 경기가 너무 좋고 침체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고, 자, 요런 상황은 뭐 큰 위험은 아니고 침체가 오는 게 진짜 큰 위험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사라졌죠. 침체가 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리세션으로 하드 랜딩이 되는 것보다는 소프트 랜딩으로 좀 둔화되는 정도로, 자, 올해 끝났습니다. 올해 피크가 이제 7월 달이었죠. 이제 8월 5일날 블랙 먼데이가 올 때였는데, 자, 그때가 실업률이 4.3% 올라가면서 침체의 공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회복을 했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자, 어제 나온 실업률 보시겠지만 4.2%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업률이 아직 안 올라가고 있죠. 4.2%. 예, 아직은 위험성이 남아 있습니다. 실업률 4.2%인데, 자, 그래도 아직은 침체 공포가 없어요. 근데 조금 높긴 하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지금 실업률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지금 평균적으로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침체 공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어제 고용만 보더라도 월별로 보면은, 예, 고용이, 자, 어제 다시 반등을 했죠. 22만 정도로 22만 7천 나왔죠. 3개월 평균으로 따져도 뭐 지금 굉장히 적절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조업 쪽에, 네, 지금, 예, 구인도 조금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당 임금 자체도 평균적으로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아직 실업률 때문에 뭐 침체 걱정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 지금은 약간의 위험은 어떻게 보면은 침체보다는, 예, 물가가 다시 올라가고, 예, 달러가 다시 강해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위험이 있는데 침체 공포보다는 좀 덜하죠. 그래서 시장이 생각보다는 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 이번 주에 나온 ISM PMI가 있는데, 그게, 자, ISM 서비스 PMI가 나왔죠. 그게 떨어진 것도 좀 좋은 현상이죠. 자, 그래서 50 밑으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56에서 52로 떨어지면서 서비스 경기도 조금 둔화되고 있다. 자, 요런 좀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ISM 제조업도 마찬가지죠. 자, 거의 침체로 가고 있다가 다시 반등을 좀 했는데, 자, 48.4로 반등을 했죠. 제조업이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50 밑이라서 아직 침체를 겪고 있죠. 그래서 제조업도 조금 아직은 조금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둔화되고 있고, 예, 이런 상황에서 12월 달에 금리를 안 내릴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실업률도 아직 4.2%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보험적으로 한 번 정도 더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 날 86%의 확률로 4.25에서 4.5까지 한 번은 지금 내리겠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자, 요런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지금, 하면은, 예, 요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상황이고, 자, 일단은, 예,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은, 예. 지금 이제 12월까지는 금리를 한번 내리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지금 2년물 채권 금리가 안정적으로 떨어져 있죠. 4.09. 자, 내년도, 자, 5월까지 6개월 전에 미리 반영을 해서 42.7%의 확률로 4에서 4.25까지 내리겠다고 생각하니까 2년물 채권 금리도 거기 어딘가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금리가 낮아지면은 이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기업들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죠. 예, 그런 효과도 있고 해서, 자, 여러모로 주식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기업들이 채권 발행을 할 때 이자율이 좀 낮은 것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죠. 그래서,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예, 좋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주들, 자, 많이 올라가는 것들은 또 올라갔죠. 자, 중소형주도, 예, 특히 기술주 쪽이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런 도움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연준 의원들도 의사록이 나왔는데, 뭐, 예, 그래주얼리, 뭐, 차근차근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내릴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12월 달에 일단 한번 내리고 1월 달에 한번
한번 쉬고 뭐 이제 3월이나 5월에 이제 내릴 거다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어떻게 이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제 태도를 바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지금 패드가 패드의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행정부하고도 앞으로 잘 지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의 경제 조건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침체가 올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연준이 잘 해줄 거라는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GDP 자체가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제 3%에서 2.8%로 좀 또 둔화가 된 상황도 너무 그렇게 과열되지도 않고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정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조금 극단적인 조치들이 나오지 않겠냐. 자, 이런 생각을 했죠. 어떤 관세를 올린다던가, 자, 물가가 올라간다던가, 자, 이런 것들, 부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은, 자, 스캇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들어서면서 약간 완화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을까. 자, 이런 것도 이제 주식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 자체도, 자, 크게 위험해 보이는 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곰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자,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곰들이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죠. 네, 헤지펀드들도 일단은 주식시장을 끌어올렸는데, 자, 이 정도 수익을 냈으면은 이제 수익 실현에 나서야 되지. 이제 버블도 어느 정도 많이 꼈고, 쇼커버도 했으니까 다시 전략을 짜서 자, 공매도들이 돈을 많이 잃었으니까 다시 이제 돈을 자, 어디선가 다시 벌려고 노력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위험한 거는 주식시장에서 수익 실현이죠. 일단은 많이 번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이렇게 돈을 잃은 공매도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점 부분에서 가장 위험한 게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가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과 그 다음에 돈을 잃어서 쇼커버를 한 자, 곰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죠. 이 두 세력이 들어올 때 저가 매수 세력이 여기서 사줘야 되는데 저가 매수 세력이 이것들을 이기고 이제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죠. 이제 어느 정도 빠져야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데 공매도들도 어느 정도 치다가 어느 정도 빠져야지 쇼커버를 하면서 거기서 다시 사죠. 자, 그래서 요 지점이 어딘가 뭐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곰들이 공격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곰들이 공격할 만한 게 일단 없는데 방금 전에 얘기 드렸지만 미국의 GDP는 2.8로 조금 둔화가 되고 있다고 나왔는데 아틀란타의 GDP 나오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의 경기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3.3%로 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나온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가 소비자들의 심리가 지금 6개월째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소비자들 심리도 너무 좋고 소비자들의 소득 또 늘어났고 소비도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침체 위험은 없지만 이제 상방 위험이 조금 있는 거죠. 이제 하방 위험보다 침체 위험보다는 좀 약하긴 하지만은 자, 요런 경기가 과열되는 위험이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 자체가 자,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질 만큼 일단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오죠. 어제도 조금 올라왔습니다. 자, 106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다시 이게 올라갈 자, 위험이 남아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대부분 국제 기업들이 많죠. 41%나 국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자, 외국에서 돈을 벌면 환차손이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계속 얘기 드리고 있죠. 자,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가 돌아오는 주에 CPI가 나오죠. 이제 연준이 12월 18일 날 금리 발표를 하는데 일단 내릴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마지막 관문입니다. CPI죠. 그래서 근원 CPI가 지금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온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가면은
연준도 여기서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기가 쉽진 않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근원 물가가 잘 나와야 됩니다. 자, 어제 나온 미시간에서 나온 1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다가 확 올라가 버렸어요. 2.9%로 2.6%까지 내려갔다가 인플레이션이 기대하는 게 앞으로 올라갈 거다.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이런 거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근원 물가가 이번 주에 3.3에서 3.3이 나올 거로 생각을 하죠. 0.3%가 올라갈 거로 생각하고, 자, 인플레이션이 2.7에서 2.7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2.6에서 2.7이 나올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물가도 올라가고 근원 물가도 좀 안 잡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보다 더 올라간다던가 근원 물가도 더 올라가 버리면은 아마도 연준에서도 쉽게 12월에 금리 내리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다음 주 CPI까지는, 자,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주 CPI까지는 봐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일단은 더 올라가지 않고, 자, 그대로 그냥 이 정도만 그냥 유지만 돼도 뭐 연준은 단기적으로는 뭐 물가가 잡힐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요게 다시 이렇게 더 올라가는 상황이면 약간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위험이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달러가 강해지는 거랑 물가가 강해지고 다시 금리가 올라갈 위험이, 자, 아직은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위험은 그동안 미국 주식만 너무 좋았죠. 네, 그래서 돈들이 지금 약간 유럽이나 중국이나 아시아 쪽으로 다시 빠져나갈 가능성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S&P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번 주에 유로스탁스가 4%가 올랐어요. 닥스도 4% 올랐고 프랑스도 3.82% 반등을 했습니다. 불신임 투표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니케이 일본도 2.62% 올랐죠. 중국도 1.65% 정도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국은 0.75%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그런데 유럽이나 중국이나 일본 쪽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약간 흐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미국은 나스닥만 많이 올랐지 S&P 500이나 다우라든지 러셀은 크게 오르진 않고 오히려 유럽 쪽이 좀 올라가고 있죠. 지난주에도 얘기 드린 건데, 헤지펀드들이 돈을 벌려면은 너무 높은 주식은 굳이 살 필요가 없죠. 수익을 별로 낼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많이 빠져있는 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돈이 움직이다 보니까, 자, 유럽이나 일단은 중국 쪽으로 가서 수익을 지금 낸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올해 들어서 S&P 500이 28% 올라갔기 때문에 더 올라갈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유로스탁스는 이제 10%밖에 안 올랐죠? 보시면은 중국은 17% 오르고 니케이 17%, 한국이 9%나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자, 뭐 중국은 한 9월 말쯤에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이미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중국에선 수익을 많이 낸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유럽이 아직 10%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유로스탁스 50 보면은. 그래서 유럽이 아직 더 올라갈 여력이, 지금 이번 주에 이렇게 확 올랐는데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 쪽으로 더 몰릴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한국도 지금 싸니까 좀 들어가지 않을까요? 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정치적 불안이 조금 해소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곰들이 공격할 수 있는 게, 자, 어떻게 보면은 요거죠. 그래서 곰들은 뭐 굳이 엔캐리 청산이 되지 않는다 그래도 이제 달러가 강화되면서, 자, 엔화가 조금 더 떨어지면은 뭐 엔캐리 청산이라느니, 자, 요런 얘기들이 또 나옵니다. 뭐 이미 청산이 옛날에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이번에 많이 들어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엔화를 굳이 많이 빌렸을 것 같진 않은데, 뭐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고요. 그냥 요런 것들을 곰들이 또 이용해서 일단 심리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10년물 채권 금리,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어느 정도 떨어졌으면은, 자, 10월 달에 이제 금리 내릴 것까지, 12월, 자, 올해, 이번 달에 떨어질 것까지, 자, 예상해서 떨어뜨렸는데,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불안 요소고요. 자, 주식시장은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희망을 잃으면 안 되겠죠. 공포에 휩싸여도 저희가, 자, 항상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빠지면 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뭐 너무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예, 그래도 뭐 항상 저희한테 희망이 있죠. 요게 2022년 9월이었습니다. 제가 썸네일로 2022년 9월에 공포의 잎사인 시장 드디어 기회가 왔다 그랬는데, 자 그때가 한 3,800인가 그랬을 거예요. 예, 미국 주식이 2020년 들어서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은 자 거기에서 기회가 왔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때 뭐 저희 열심히 줍줍해가지고 지금까지 수익을 잘 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올해 들어서 자 1950년대 이래로죠. 네, 1950년대 이래로 자 전반기에 10% 이상 오르면 후반기에도 7.7% 올라간다. 많이 떨어져야 8.9% 떨어진다 그랬는데, 자 8월 5일날 한 8.9% 정도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S&P 500이 7.7%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11.24%가 올라왔습니다. 요 표만 보면은 한 4% 정도가 약간 버블기가 있는 거죠. 4% 정도. 자, 요거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자,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예, 7.7%만 올라간다는데 4%가 더 올라갔어요. 자, 일단은 올라올 만큼 올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희망을 요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부터 빠져도 많이 빠져야 4%? 자, 풀백이 있더라도 많이 빠져야 4%가 아닐까. 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1월 첫 주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번에 자, 뭐 다음 주랑 다다음 주 옵션 만기에 껴가지고 한 4% 정도? 예, 많아야 4%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너무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닌데 빠졌다가 또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올해 8월까지 18.4% 올라간 경우에는 보통 한 5%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 7.82%가 올라왔습니다. 자, 요걸로 보면 한 2, 3% 정도 약간 버블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많이 빠져야 2, 3%. 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요것도 저희한테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자 4차 산업혁명의 완성이라고 계속 얘기 드리죠. 네, 2015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거의 10년이 됐기 때문에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기업들, 자 4차 산업혁명 기업들이 수익을 플러스로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2024년 완성기죠. 네, 그래서 전 세계 시총 10위 안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일단 1등에서 9등까지죠. 예, 1등에서 9등까지 사우디 아람코 빼고는 다 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자, 애플 여전히 1등,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테슬라, 자, TSMC. 10등이 버크셔 해서웨이인데 뭐 11등에 뭐 일라일리 뭐 이런 것도 있죠. 브로드컴도 있고. 자, 아무튼 예, 이런 주식들이 지금 예, 대세입니다. 근거가 없지가 않아요. 수익이 잘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올라온 거다. 그렇게 보이고요. 뭐 엔비디아 보시면 알겠지만 매출 자체가 예, 데이터 센터 쪽에 매출이 이렇게까지 늘고 있죠. 네, 게임 쪽은 얼마 안 늘지만은 자, 인공지능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슈퍼컴퓨터죠. 이 데이터 센터 건립인데 자, 요거 때문에 지금 매출이 이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1년에 100%씩 늘어나고 있죠. 뭐 계속 늘어나겠죠. 제 생각에는 지금 상태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 자, 이게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거기에다가 어제는 뭐 루벤도 2026년에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블랙엘은 내년에 나오고 이제 지금 나오기 시작했고 내년에 많이 팔려고 내후년에 루벤도 나오죠. 자, 이제 어마어마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런 소식 들렸죠. 메타가 10빌리언입니다. 100억 달러죠. 거의 14조 정도 되는 돈을 써가지고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루이지애나에. 일론 머스크는 XAI를 멤피스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뭐 GPU 100만 개가 아니라 1빌리언 개, 15개를 쓰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의 군비 경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국가 간의 군비 경쟁하고 비슷하게 지금 데이터 센터 건립에 지금 나라들과 회사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태리가 콜로세움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소프트뱅크에서 슈퍼컴퓨터 짓고 있죠. 한국도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슈퍼컴퓨터 경쟁이 지금 치열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그냥 버블이 아니죠. 옛날 뭐 닷컴 버블 때 인터넷 기업들하고는 좀 틀리죠. 수익도 안 났고. 자, 이번 주에 이런 예, 테크주 위주의 랠리를 펼칠 수 있었던 거는 세일스포스죠. 예, 세일스포스가 실적이 잘 나오고 10월 중순에 발표한 에이전폴스 자체가 예, 수익이 잘 나오고 전망도 좋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관련된 테크 주식들을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양자 컴퓨터도 뭐 비슷하게 다 끌어올려진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HP죠. 예, 서버 만드는 회사입니다. 델하고 SMCI
SMCI 관련된 건데 HP가 실적이 또 잘 나오고 가이던스까지 잘 냈습니다. 그만큼 서버 건립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SMCI 예, 어제도 많이 어제 한 15% 올랐죠. 장 끝나고 오른 것까지 15% 올랐습니다. 자, 지금 뭐 10불대에서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자, 200% 바닥 대비. 자, 일단 나스닥에서 내년 2월 25일까지 네, 그때까지만 뭐 이렇게 보고서를 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S&P 500에서도 탈퇴가 안 됐고요. 나스닥에서도 아직은 탈퇴가 안 됐습니다. 뭐 아직은 확실히 뭐가 결정된 건 아니지만 시간을 더 벌었죠. 뭐 그때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은 다들 잘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픈 AI는 얼마나 챗GPT를 좋게 하는지 자, GPT 4.0에다가 지금 5.0도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자, 4.0죠. 예, 200불씩 한 달에 예, 차지를 하면서, 예, 내겠다 하면, 예, 이거 쓰도록 하는데, 얼마나 좋으면 200불씩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이 쓰는 건 아니겠죠. 아마 회사에서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도 역시 라마 3.3을 발표를 했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 인공지능 쪽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자, 미국이 이걸 앞서고 있죠. 예, 중국하고 사이가 예, 중국이 2등인데 중국하고 그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인공지능 자체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드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뭐 로봇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뭐 자연어 처리 5G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아요. 예, 증강현실, 가상현실, 드론까지 양자 컴퓨터까지 많이 있는데 자 인공지능이 지금 일단 먼저 치고 나왔죠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자율주행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인공지능이 지금 2024년에 1840억 달러 시장인데 2030년까지 8267억 달러 시장으로 매년 28.46%씩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28%씩 주가도 올라갈 수 있겠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버블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잘 하고 있는데, 자, 조금씩 기회가 되면은 줍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내가 다음 주에 그래서, 자, 이 흐름을 이어갈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네, 다음 주에는 기술주 실적 발표는 없습니다. 자, 이 목요일 날 나오는 브로드컴의 실적이 좀 중요하죠. 브로드컴이 어제도 5% 올라갔죠. 뭐 신제품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적정 주가보다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오토존, 뭐, 게임스탑, 메이시, 예, 백화점, 예, 코스코, 이런 거 실적 발표 있는데, 아, 오라클이 있네요. 자, 죄송합니다. 오라클. 다음 주 월요일날 오라클.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흐름을, 자, 월요일날 오라클 실적 발표하고, 네, 목요일날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이제 조금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지만은, 예. 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예 웬만한 지표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고점인 뭐 그런 상황도 예 고려를 생각해서 곰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예 지표를 제가 안 가져오긴 했는데 이제 버블기들이 전반적으로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AI 쪽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제가 여기는 안 가져왔는데. 네, 요런 것들이 약간 눌렸다 가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자, 지금 S&P는 69.86까지 요거 조금 가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러셀 2000은 조금 낮습니다. 58.53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자, 나스닥이 지금 72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자, 아직은 지금 약간은 너무 과열이 됐기 때문에 좀 뺐다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으로 얘기 드릴 게, 일단은 시장에 뭐 좀 빠지더라도 돈은 많이 있습니다. 자, MMF 마켓이죠. 자, 그래서 현금 시장에 돈이 많기 때문에 지금 빠지면 들어오고요. 그 저축성 통화, 자, M2 통화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빠지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예, 돈이 많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걱정되는 거 아까 곰들 얘기 드렸지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좀 시장이 조금 많이 과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뺐다가 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뺄지 지금 예 뭐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뭐 많아야 4% 뭐 2, 3% 정도 뺐다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언제일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 CPI 물가 나오고 물가가 조금 올라가고 이제 9일 10일은 좀 쉬겠죠. 자 CPI 물가 기다린다
된다고 얘기하면서 좀 쉬다가 이제 10일 물가가 좀 나오면 좀 흔들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0일 날 옵션 만기일이 껴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18일 날 FOMC 회의 결과를 또 기다려야 됩니다. 금리 내리는 것까지. 그래서 다음 주하고 17일까지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고, 그 다음에 18일 날 이제 금리를 떨어뜨리면은 이제 좀 상승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자, 옵션 만기일이 되면서 조금 흔들리다가 PC 물가도 나오는데 PC 물가가 조금 다시 안 나오면 좀 내려갈 수도 있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옵션 만기에 일단 20일까지 반등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게 쭉 이어지면서 27일까지 한 크리스마스죠. 예, 크리스마스 25일까지 갔다가 이제 산타 랠리가 26일부터 다시 쭉 시작이 되다가 자 1월 한 2일 정도 되면은 2일이나 3일 정도 되면은 이제 세금 목적상 이제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희망은 이제 FOMC 회의를 조금 반등을 해주는 거 18일, 19일 정도, 예, 요 정도 하고, 자, 아니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후에 산타 랠리로 26일부터 1월, 자, 1일, 2일까지 조금 올라갔다가, 자, 1월 2일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자, 요 구간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자, 나머지 구간은 조금 약간, 자, 위험성이 조금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얘기 드렸고요. 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축복 받으시고요. 자, 여러분 가정에 사랑, 평화 넘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